제가 직접 복원한 기출문제 2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겉면에는 수험번호와 이름을 쓸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있고요. 이 기출문제는 저희 직원이 직접 대전 시험장에 다녀와 복원한 내용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시험을 보시기 전 유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시험장에는 반드시 수험표, 필기구, 신분증이 지참되어 있어야 하고요. 부정행위 시 당연히 실격 처리됩니다. 또한 이 시험지는 복원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은 산업인력공단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계산할 내용이 있다면 시험지 하단에 있는 계산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해 주세요. 또 문제의 상세풀이는 합격다드림 본부에 있는 정보처리 실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문제의 순서는 관련성 있게 변경하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구성을 다시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드림 릴레이션, 그러니까 다드림 테이블에서 차수, 디그리의 개수와 기수, 카디널리티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죠. 차수의 개수, 디그리는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수, 카디널리티는 하나, 둘, 3개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차수 4개, 기수 3개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죠. 다음 2번 SQL의 DDL 중에 테이블 및 오브젝트의 구조를 변경하는 언어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DDL 중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는 언어, 바로 필드를 추가하거나 필드를 수정하거나 필드를 삭제하는 알터라는 명령어가 있었죠. 여기서 필드를 추가하는 건 이렇게 썼었고요. 그리고 수정하는 건 이렇게, 그리고 삭제하는 건 이렇게 썼더라는 거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3번 문제 볼게요. 오류 수정을 위한 SQL문을 완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세미콜론이 하나, 둘, 3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 각각을 따로따로 해석하셔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2줄부터 해석해보면 크레딧 테이블 개인정보, 그러니까 개인정보 테이블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주민번호라는 필드를 캐릭터형, 문자 형태로 5개의 글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써달래요. 됐죠? 그러면 개인정보라는 테이블에 주민번호 5개의 글자가 들어왔고 거기에 인서트를 할 겁니다. 개인정보 테이블에 있는 주민번호 필드에다가 980217이라는 값을 주민번호에다 넣으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 주민번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이 6개에 해당하는 글자가 주민번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번호는 5개의 글자로 지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줄에서 어떻게 된다? 오류가 날 겁니다. 그럼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를 5개가 아니라 6개로 수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죠. 테이블의 구조를 바꾸는 alter 테이블 한 다음에 테이블 명 쓰고 그 다음에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할 거니까 이 필드의 형식을 수정할 거니까 여기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바로 modify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modify 쓰고 주민번호 필드는 6개의 글자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modify가 되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쿼리를 보고 아래의 결과를 완성하래요. 자, 셀렉트문이 2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쪽에 있는 셀렉트, 그러니까 이 셀렉트 먼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필드 프롬 테이블 웨어 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우선 직원 테이블에 해당하는 요 테이블에서 이름이 박다오인, 그러니까 이 정보의 직급의 값을 여기다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박다오의 직급에 해당하는 대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자체는 대리로 해석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좋아요. 밖에 나와 있는 셀렉트 문도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급여 테이블에서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급여 테이블에 해당하는 부분에 직급이 이게 뭐라 그랬죠? 대리라 그랬죠? 직급이 대리인 뭘 계산하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급여를 계산하래요. 그래서 직급이 대리인 급여는 18,000이라는 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알 수 있죠? 해서 이 말은 해서 이것의 정답은 18,000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를 이용하여 셀렉트문의 실행 순서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셀렉트문을 적을 땐 이렇게 적어야죠. 셀렉트 필드 프롬 테이블 웨어 조건 그룹 바이 한 다음에 그룹에 되고자 하는 필드
해빙하고 조건을 쓰고 오더바이하고 정렬 기준을 넣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걸 실행할 때는 이 문자 그대로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어느 테이블에서 갖고 올 건지 먼저 프롬이 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웨어가 오고, 그 다음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묶어줄 건지 그룹바이가 오고, 그룹바이에 해당하는 조건인 해빙이 오고, 그리고 이제 셀렉트 문이 오고, 오더바이의 정렬 기준이 온다 그랬죠. 해서 여기에 차례대로 들어가야 될 건 프롬 다음에 웨어 다음에 그룹바이 다음에 해빙이라는 이 내용이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적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계속해서 6번 보겠습니다. 아래는 북과 섹터 두 테이블을 결합시킨 테이블이다. 쿼리의 빈칸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테이블로는 북에 해당하는 테이블의 정보가 이렇게 있고, 오른쪽 테이블은 섹터에 해당하는 정보가 이렇게 있다는 게 확인이 돼요. 여기에서 어떤 쿼리를 써서 그 결과로 요걸 보자는 건데요. 여기 지금 보면 레프트라고 왼쪽 조인 되어 있습니다 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매우 쉬울 수 있어요. 왼쪽 조인 다음에 뭐라고 쓰면 이게 조인이 되느냐, 뭐라고 써야 합니까? 바로 조인은 조인인데 외부 조인에 해당하는 아우터 조인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아우터 조인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의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프로그래밍의 내용은 설명이 길어지지 않게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개념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참고 강의 영상을 꼭 시청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완벽하게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를 작성하래요. 출력은 여기 printf에서 하네요. 사실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후이 연산과 전이 연산, 그러니까 연산자에 대해 알고 있느냐라는 게 출제 의도잖아요. 그럼 여기 A 변수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A 변수는 4의 값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4의 값을 넣고, 그 다음 이 A 변수를 지금 출력하고 증가시킬 거냐, 아니면 증가시키고 출력할 거냐, 이게 포인트이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은 후이 연산이니까 어떻게 해요? 출력을 하고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출력을 하면 바로 A의 값에 들어있는 4가 출력이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전이연산이 되면 얘기가 다를 텐데 이건 코딩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직접 코드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해보면 A의 변수의 값에 해당하는 4가 그냥 출력된다는 게 확인이 되죠. 만약 여기가 전이연산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바뀌면요, 그리고 실행해보면 하나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출력을 하다 보니까 5에 해당하는 값이 출력되더라 라는 게 확인이 되죠. 이렇듯 전이연산, 후이연산 꼭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정수 A를 입력받아서 3과 5의 배수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한 가로를 완성하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 문제는 if문을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조건을 쓸 수 있느냐, 뭐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알고리즘에서 요 부분이 판단 연산이잖아요. 그죠? A의 값을 입력받았으니까 이게 3의 배수와 5의 배수라면 배수 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배수가 아닌 쪽으로 이렇게 바꿔주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여기 어떻게 적으면 되겠어요? A를 3으로 나눈 나머지의 내용과 A를 5로 나눈 나머지의 내용을 더했을 때 그 값 자체가 0이 되면 배수고 아니면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나머지를 구하는 그런 연산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MOD가 있었죠. A MOD 3, A MOD 5 두 개를 더해서 0과 같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코딩으로 구현을 한다면 여기 MOD라고 그대로 적을 수는 없죠. 여기에는 연산자를 좀 써야 하는데요. 어떻게 써야 합니까? MOD 대신에 퍼센트 기호를 넣어야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A%3 더하기 A%5가 0하고 비교를 또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떠한 값이 0과 같냐 다르냐를 할 때 이렇게 놓고 비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비교 연산자에서는 는을 2번 적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적어줘야 한다. 해서 이 내용은 정답이 이렇게 되겠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코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걸 알고리즘적으로 표현하면 A 변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와 A 변수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하고 같냐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C 언어식으로 좀 보자면 나머지를 퍼센트 기호로 넣어줘야 한다 그랬고, 그 다음 여기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퍼센트 기호로 넣어줘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0과 같은지 판단하려면 는을 2번 적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다음에 실행해보면 우선 스캔F 때문에 정수를 입력하라는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죠. 여기에 제가 10이라는 값을 넣으면 10은 3과 5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배수 아님이라고 나올 거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번엔 좀 바꿔서 15의 값, 그러니까 3과 5의 배수를 넣어 볼게요. 이러면 배수라고 출력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렇듯 비교 연산자, 그러니까 조건 판단문도 확실하게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문제 9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출력 결과를 작성하라는 부분이고요.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반복문, 그러니까 포문에 대한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바로 이 문제의 출제 의도예요. 그러면 이 포문에서 사용되는 변수인 x와 y의 변화를 보면서 최종적으로 x와 y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상황을 여기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를 선언할게요. x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 y를 선언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x의 초기 값은 2부터 4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1씩 증가하면서 여기에서 시작하는 포문을 여기까지 반복하면서 뱅글뱅글 돌려줄 거예요. 그쵸? 그러면 x의 초기 값은 2라고 했으니까 여기 2부터 시작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y에 해당하는 포문이 또 나와서 y는 5부터 7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1씩 증가하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y는 5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포문이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y 하나 증가시켜서 6이 되겠고, 또 포문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7이 되겠고, 언제 빠져나갑니까? y가 8이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이 조건이 참이 아니니까 빠져나가죠. 그럼 x의 값 하나 증가시키기 때문에 x는 3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y의 값 초기 값으로 이걸 다 무효화시키고 어떻게 돼요? 5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해야죠. 그리고 얘가 6이 되고 7이 되고 8이 되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빠져나와서 여기를 이제 4로 바꿔주고, 맞죠?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x의 값은 4보다 하나 큰 5가 될 거고요. 그리고 y는 언제 빠져나가던가요? 8이 될 때 빠져나갔죠. 좋아요. 그러면 x는 5가 되었고 y는 8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그럼 y 부분은 바로 이 자리에 정수형 10진수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출력 자체 먼저 8이 적힐 거고, 그 다음에 x자 기호, 그러니까 곱하기 기호가 들어오고, 그리고 x에 해당하는 값은 요 부분에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8 곱하기 5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는의 기호가 출력되고, 그리고 이거 무슨 뜻이에요? x 곱하기 y의 값을 바로 요 자리에 출력하여라 라는 정도의 의미인데, 이것을 꼭 두 자리로 출력해 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는 사실 무시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x 곱하기 y 하면 8, 5, 40이니까 40의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될 거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8 곱하기 5는 40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이 순서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프린트F문의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형식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막 40만 쓰고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 내용을 직접 코딩해 보아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직접 실행해 보면 어때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오타가 나지 않게 주의해서 작성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문제 10번. 마찬가지로 출력 결과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 문제죠. 사실 이 문제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먼저 이럴 땐 메인 함수를 보셔야 한다 그랬죠. 메인 함수의 내용에서 printf로 결국 이 값과 이 값의 합을 이렇게 출력하라는 게 바로 이 문제의 포인트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하나씩 좀 보면, 먼저 num이라는 곳에다가 10과 20을 넣으래요. 그러면 10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num의 x의 변수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20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y의 변수로 들어오더라. 그럼 이 자리에서 x는 10이고 y는 20이고 이렇게 되고, 여기 판단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10과 20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x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거짓이 될 수 있으니까 거짓 자리에 해당하는 이 줄로 가보면 y 값을 리턴하래요. 그러면 여기 y 지금 얼마 있었죠? 20 있었죠. 해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20이라는 숫자가 리턴되어 나올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의 내용도 x로 들어오고 여기 15가 들어오고, 그리고 y에는 11이 들어왔어요. 두 개를 또 비교 판단해 볼게요. 이때는 x가 더 크니까 참여에 해당하는 x의 값으로 리턴을 할 거예요. 그래서 x의 값 얼마 있었죠? 15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값은 15가 나올 거다. 그럼 결과적으로 20과 15가 더해지면 얼마입니까? 35잖아요. 35의 값이 프린트 되어 출력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해서 정답은 35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직접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적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이 맞는지 execute에서 compile and run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35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제가 강의에서는 이걸 왜 먼저 이렇게 썼는지도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것들도 디테일하게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35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마찬가지로 출력 결과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구문을 보면 메인 함수 여기 있고요. 그리고 리커시브라는 함수가 여기서 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리커시브 안에 리커시브를 또 호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불러요.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재귀 함수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문제의 출제 의도는 재귀 함수를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출제 의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메인 함수에 리커시브의 값을 5를 넣어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가 쭉 들어오면 여기 넘버 변수 안으로 들어와서 5가 0보다 작거나 같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점프 띄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그냥 바로 출력하면 돼요. 넘버의 값을. 그러면 지금 출력의 값수 최초에는 5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5가 들어있던 내용에서 마이너스 1을 해서, 즉 4를 맞춰서 리커시브에 다시 넣어주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는 4가 0보다 작거나 같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서 4를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 넘버는 5가 되어서 출력되고 4가 되어서 출력되고 3이 되어서 출력되고 2, 1 이렇게 출력되다가 이제 여기에 1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하고 여기에 1이 되면 1 빼기 1이 되어 여기는 0이 될 거고 0의 값이 1로 들어와서 0과 넘버가 서로 어떻게 같잖아요. 그러면 리턴해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끝나겠죠. 그러니까 0은 출력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출력되지 않고 그냥 5, 4, 3, 2, 1 이렇게 해서 구문이 끝날 거란 말이죠. 해서 정답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바로 직접 코딩하면서 그 결과가 맞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적어놨고요. 그 다음 execute, compile and run 해볼게요. 그럼 방금 우리가 예상한 대로 5, 4, 3, 2, 1 이라는 값이 잘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알아봤습니다. 자, 문제 12번 순서도를 참고하여 자바로 작성된 1부터 10까지의 합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한 가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자바나 C나 구문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쵸? 먼저 클래스 이름으로 메인을 잡아놨고 이 클래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시죠? 그리고 여기 메인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런 부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보면 썸을 0으로 초기화한 거 똑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바로 반복문, 포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A의 초기값이 1부터 시작해서 10이 될 때까지 1씩 증가하여라 라고 적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 A의 값을 써야 되는데 위에 A 변수를 선언하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언하면서 A의 값을 1로 초기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int A는 1 이렇게 한 다음 1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A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씩 증가하면 된다. 전이연산 A 또는 후이연산 A 상관없습니다. 저는 편의상 전이연산으로 할게요. 해서 정답은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내용이 맞는지 직접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는 제가 제이두들로 코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적어 놓았고요. 여기에서 execute 바로 해보면 여기 리설트의 값, 결과값으로 55가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되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밍의 문제를 직접 풀어보았습니다. 운영체제, 네트워크 기초활용,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와 결함에 대한 서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콘을 이용한 윈도우의 인터페이스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윈도우는 그림을 이용한 환경이죠. 그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인 GUI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터페이스로는 뭐가 있냐면 도스에서 사용하는 CUI 방식이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게 CUI고요. 또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뭔가를 제어할 수 있는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 NUI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다음 14번 문제. 윈도우즈의 바로가기 키, 그러니까 단축키 중에 파일 탐색기를 실행하는 바로가기 키는 무엇인가? 이거는 윈도우 창을 직접 열어서요. 윈도우 키 누르고 이 키를 눌러보면 파일 탐색기가 바로 열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직접 한번 눌러보시면서 작업해 보시고요. 앞서서 보셨던 13번의 문제와 14번의 문제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관련 설명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5번 볼게요. 웹페이지와 웹브라우저 사이에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며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인터넷 페이지를 하이퍼텍스트라는 페이지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퍼텍스트 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선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인 HT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합니다. 해서 이것의 정답은 HTTP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TCP/IP 4계층 중 빈칸에 알맞게 작성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비어있는 칸이 하나 있죠. 이 4계층을 설명하기 전에 OSI 7계층을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OSI 7계층과 관련된 영상은 오른쪽 위를 참고해 보시고요. 이걸 TCP/IP 4계층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OSI 7계층 중 물리와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하는 부분을 데이터 접속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트워크 계층이 바로 TCP/IP 4계층에선 인터넷 계층이에요. 그리고 전송 계층은 똑같이 전송 계층이고요. 그리고 OSI 7계층에 남아있는 세션과 표현과 응용 계층을 응용 계층이라고 묶었습니다. 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전송 계층이 되겠어요. 자, 17번 소프트웨어 검사 방법 중 소프트웨어의 내부 구조나 작동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의 동작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균등분할, 한계값 분석 등을 포함한 검사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난 회차에 출제되었던 화이트박스 테스트와 블랙박스 테스트에 대한 설명을 보시고 이 문제의 답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이트박스는 속이 드러나 보이는 투명한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블랙박스는 그 속을 알 수 없는 검은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박스는 그 속이 보이니까요. 소스가 이렇게 보이는 데에 비해 블랙박스는 소스가 검은색으로 가려져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화이트박스와 블랙박스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화이트박스 테스트는요. 소스를 보면서 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제대로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경로와 분기를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블랙박스 테스트는 균등한 원인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분할, 한계값 검사, 원인 결과 그래프, 비교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게 블랙박스 테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요.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아무래도 개발자가 해야 되는 테스트가 되겠죠. 반대로 블랙박스 테스트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하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면 정답이 무엇인지 바로 보이실 거예요. 바로 블랙박스 테스트에 대한 설명이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 결함 상태에서 픽스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상황에서 이 결함 상태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기에서 먼저 오픈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는 결함은 생겼는데 아직 분석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함이 아직 뭔지 모르는 상태가 바로 오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결함을 고치기 위해 담당자에게 할당을 해야죠. 그러니까 할당하기 위해 어사인을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결함을 개발자가 수정한 상태가 바로 픽스드예요. 픽스드는 개발자가 결함을 수정한 상태, 그러니까 결함 수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결함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다시 했을 때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가 바로 클로즈예요. 그럼 이러한 상황을 쭉 봤을 때 아까 픽스드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발자가 결함을 수정한 상태를 말하죠. 이걸 정답으로 적을 땐 그냥 결함 수정 이렇게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19번 다음 중 결함의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결함 판단 기준은 이와 같이 총 5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 중 1번 규칙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요. 기능 명세서에 가능하다고 명시된 동작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결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능 명세서에 가능하다고 명시된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 이거는 결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 결함 아니고요. 그리고 5번째 규칙을 보면 테스터 시각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결함이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결함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결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함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건 2번과 3번과 4번이 되겠죠. 자, 20번 다음에 설명한 용어는 무엇인가?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자바스크립트 언어로부터 파생된 독립형 언어로 XML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양식이다.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언어에 관계없이 통일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 이 언어는 제이슨이라는 언어입니다. 사실 제이슨이라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 오버젝트 로테이션의 약자로서 문제에서 자바스크립트와 XML의 단점을 보완한다 라고 되어 있다면 제이슨이라고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복원된 2회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합격 다드림 교재를 통한 SQL 문법 작성과 알고리즘을 기초로 한 C 언어, 자바의 코딩을 직접 해보며 공부하면 꼭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다드리는 균쌤이었습니다.